네, 안녕하십니까. 저 인문사회 연구 총괄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면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을 넘었고 시간의 압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오늘 와서 프로그램북을 처음 봤는데요. 보니까 제가 종합 토론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선 이 훌륭한 발표들에 대한 동의와 비판을 할 수 있는 식견이 저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앞서서 여러 그 발표들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었던 AI 시대의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저희가 귀담아 듣고, 그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펀딩이라는 역할, 연구지원기관으로서 연구재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공유드리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AI 시대와 인문사회 분야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좀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현재 인문사회 분야는 어떻게 펀딩을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시적인 시간 관계상 이제 미시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거시적으로 방향들에 대해서 공유드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관련된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자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시대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앞에서도 두 번 그 제프리 힌튼 교수가 언급됐는데요. 저분은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이 시간에 본인 이름이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오는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뭐 다른 내용들은 다 아실 테니까요. 그 기술 발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우리가 명과 암을 얘기하면서 그 암에 대한 문제를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와 그리고 자본 체제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많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이제 그림은 뭐 카툰 브라질 만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관련된 포럼을 할 적에 요즘 그 AI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 그 녹색 포럼 의장 박태웅 의장도 저 그림을 이제 코테이션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미래 세대가 그러면 AI가 과연 내 일을 뺏어갔다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내 일을 덜어갔다고 생각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그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버스는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인문사의 역할을 앞선 그 발표들에서도 좀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어느 때나 기술이 발전하고 특히 획기적인 기술이 도입될수록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정의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그 통제할 수 없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AI 시대의 이러한 AI 시대가 우리가 예측되는 풍요로운 그 빛들에 또 대비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의되지 않은, 예측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둠에 대해서는 인문사회에서는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처방으로 제시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얼마나 고민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나아가서 연구 지원이라는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건 뭐 굳이, 그래서 과거를 잠깐 들여다보면 산업혁명이라는 시기를 통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노동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 뭐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었고요. 이제 그런 반면에 또 저 때도 당연히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라든가 아동이나 여성의 노동의 문제들도 사실 저 때부터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 스모그라는 단어 자체도 저 때 이제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된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찰스 디킨슨이라는 그 인문학자, 그러니까 문학자는 저런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명작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찰리 채플린이라는 예술가, 영화를 통해서 이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당시의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사회가, 시민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볼 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AI 기술 또한, 이 기술의 발전 또한 그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뭔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예측하고 때로는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AI 기술 발전과 관련된 담론들은 글로벌한 분명히 이슈인 것 같긴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와 조금 더
그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지난 10월 달에 아마 다들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두 가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뉴스가 상반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통해서 뭐 사실 이제 국가의 성장이라는 측면 그리고 한국의 위상, AI 기술 발전에 대한 뭐 장밋빛 그림들 되게 좋은 것들이 있었던 실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편에 또 다른 뉴스도 있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근데 캄보디아 사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되게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는 캄보디아 치안의 문제라든가 이때 이제 뭐 정부의 대응 이런 것들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저기 그 희생되었던 또는 저때 문제가 되었던 한국인들이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어떤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갔건 모르건 갔건 어쨌든 고수익이라던 것들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가야 됐다는 것이었고 특히나 그들의 대부분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지방 출신의 청년들이 많았다는 점도 사실은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국가적인 성장, 산업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에 비춰서 사회적으로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의 성숙에 있어서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현 정부에서도 AI 강국 3대 강국 도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한참 견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이제 패권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라고는 하는데 사실 한편으로 조금만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미국과 중국에서 이 기술 발전이 되고 산업 발전이 되는 건 그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만 유럽과의 사례를 비교해 본다면 유럽은 이들에 비해서 기술적으로도 분명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디가 중산층 이하가 살기 좋은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 지금 AI 3대 강국을 위해서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이면에는 살기 좋은 그야말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분들께도 저희들이 좀 더 기대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이제 사회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재단에서는 어떻게 지금 상황들을 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도전 위기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지금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서의 개념으로 먼저 오른쪽에 이제 저희 그 신문 기사를 하나 제가 해놨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학계에 저희 이제 연구재단의 CEO로서 메시지를 좀 던져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문사회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역대 기관장 최초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단독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국연구재단은 전학문 분야를 아우르고 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간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래서 그 화면 상단 좌측에 보시면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문사회 학문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지금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직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지털 전환이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이론적인 토대를 그러니까 뭐 실용적인 대응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좀 장을 형성할 수 있는 또 그런 그 기회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 실용적으로만 간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문사회 고유 특성이 잘 부합하는 법과 제도,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R&D 지원이라는 특성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R&D 지원의 많은 스킴들은 이공계로부터 차용되거나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사회 분야의 특성들을 살려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에서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분들께서도 끊임없이 그 문제를 많이 인문사회 분야에서 제기를 해주시는데 연구재단에서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지 않아서 그렇다는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하고 고쳐 나가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러한 이제 이 문제 의식을 토대로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각각 어떻게 이제 저희들은 풀어 나가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연구 진입 단계 후속 세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뭐 시각장애사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부분도 끊임없이 지속을 하고 있고요, 강화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더 진입하고 있는 석사과정생 장려금이라든가 박사과정생 장려금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포닥 과거에 이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인문사회 분야에서 그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중도에 포기했었습니다. 너무 문매도 많이 맞았고 다시 한번 좀 어렵더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보면서 하게 되었고 인문사회 분야의 예산 규모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전반적으로 그 학술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이슈 및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이제 연구 거점으로서 집단 연구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면에 있는 이제 저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AI 시대 인문사회 분야 담론 형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그 3년간 인공지능 관련 과제 수 추이가 키워드 분석을 해보니까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혹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연구 현장에서는 지금 제가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연구재단에서 AI 관련된 과제들을 많이 지원하고 싶어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재단에서는 모든 과제들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평가를 해서 좋은 과제들을 지원하고 싶은 것이지 모든 인문학이 사회과학이 AI를 위해서 변신하기를 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만큼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이터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법제도 환경 그 필요에 있어서는 아까 저 강경수 의원님도 입법 관련된 말씀 주셨는데 학술진흥법 및 시행령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R&D 전체를 그 아우르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이제 나온 지가 한 3, 4년이 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어떤 특성과 상충하거나 때로는 조금 훼손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의 특수성을 좀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지원의 보편성도 좀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는 그 조화를 할 수 있는 학술진흥법 개정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추진 방안에 대해서 오늘 교육부에서도 오셨는데 열심히 이제 그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입법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인문사회 학술 포털 구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인문사회 분야의 특성에 맞는 연구 성과물 이런 것들을 확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AI 시대와 관련된 저희가 했던 연구 과제들은 그렇지 않지만 활동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세계인문학 포럼을 경년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제8차 세계인문학 포럼을 안동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개국 정도 그 학자들이 모여서 그 AI 시대 공존에 대한 논의들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저희가 올해 새롭게 기획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학과 인문 사이라는 이름으로 그 연구재단이 위치한 위치도 그렇고 하고 있는 영역들에 비해서 이공계 교수님들과의 이 접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AI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할 적에 보통 이런 강의들이 잘 없었는데 이공계 연구자분들을 대상으로 그 인문학자들이 바라보는 그 AI는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시리즈로 강연을 하고 그 다음 달에도 마지막 강연을 하고 내년도에도 이런 것들을 좀 더 넓혀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펀딩 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2026년도 교육부 전체 예산안 중에서 하단에 보시면 그 인문사회 학술연구 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줬고요. 연구재단에서도 관련된 그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약간 저희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올해 보면 그 오른쪽 그래프 첫 번째 거를 보면 최근 3년간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전년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증액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좋아했습니다. 뭔가 되고 있다. 그 사실은 이게 10년 전까지로 10년 추이를 보더라도 고특회계의 특수성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높은 폭으로 올랐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딱 막상 전체 R&D를 놓고 보니까 그동안 인문사회는 1%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버전으로 보자면 2026년도에는 인문사회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중은 1%가 안 되는 0.9%대가 될 상황이 되는 되게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걸 비교해서 항상 뭐 예산이 커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지금 현황이 이렇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데 이제 호라이즌 유럽 그리고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의 유럽과 미국의 이 상황들을 보면 이걸 간단히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두 영역 다 사실 과학기술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필수적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럼 이제 어떻게 올해도 계속 진행할 것이냐. 첫 번째 지원 규모 확대는 끊임없이 할 것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소독스 연구하는 것들은 그대로 하시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사업들을 막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전체 사업에 대한 규모를 늘려서 그래야만 실제로 AI를 바라보는 어떤 인문학의 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문학 연구자분들, 사회학 연구자분들의 토대와 저변이 강화됐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AI에만 딱 집중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전반적인 인문사회 분야 전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거고 AI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 정책과도 저희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AI 기술을 연구관리 부분에서도 좀 활용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는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인문사회 본부가 좀 역할을 더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술진흥법 그 입법을 토대로 법률적 기반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인문사회 분야의 어떤 연구 지원의 그 정체성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좀 더 고민을 하겠고 마지막에 이제 뭐 스트래티지라고 표현을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정부와 재단의 역할 뭐 이렇게 있었는데 두 가지 그 연구 공동체와 시민과 사회와의 접점을 좀 더 넓히고 심화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구 공동체라 하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이고요. 오늘 이제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그 학술 단체하고도 조금 더 접점을 넓혀서 저희들이 같이 좀 연대해서 그 인문사회 규모 확장부터 시작해서 질적인 변화도 좀 이끌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좋은 성과들을 저희가 잘 발굴을 해가지고 그 시민과 사회들로부터 좀 호응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가 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그 연구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요. 한편으로는 저런 어떤 가끔씩 연구 공동체와의 협의의 자리 이런 자리에 오셔서 목소리 잘 내주시면 저희들로서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